김영선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네. 아,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합시다. 자, 네. 손을 깍지 펴시고 앞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원해. 뒤로 한번 해주세요. 이게 깍지 끼기 힘들거든요. 시원해.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을 쭉 폈다가 한손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고 뒤로 받쳐. 자, 고개는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늦었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한번 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아, 좋아. 예. 그만. 어떠세요? 시원해. 예, 스트레칭을 참 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참 기분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해드렸습니다. 잠깐. 저는 이제 주제가 삶의 가치와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진짜 무거운 책이에요. 이게. 무거운 책이에요. 내용이 의외로 무거워요. 읽어보면서 김영 선생님 좀 무겁지 않으세요? 내용이? 그리고 책이 뭐 이게 뭐 그냥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이 안에가 내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들고 다녀도 이게 진도가 안 나요. 진도가 안 나요. 읽으면 뭐예요? 이게 좀 어떤 표현으로 좀 말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쉽게 풀었는데 왜 나는 이해를 못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196쪽에 보면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의 미래를 감지하는 촉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촉수에 대해서는 달팽이들은 촉수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더듬이 뚝 놓고 달팽이 집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사람들은 무슨 촉수를 갖고 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이나 종족 번식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도 관심을 쏟고 열광하고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다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 물건에 봤을 때 컵에 관심을 갖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접시에 관심을 할 수가 있고 각자 다 다른 관심을 갖고 사는 거고 대신 모두 다 자발적이라는 활동이 다 자발적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왔던 환경과 생활 습성과 교육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하는 그 미래를 감지하는 거고요. 거기 198쪽에 보면 누가 어떤 의도로 우리를 무언가에 열광하게 하는지, 남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들의 특정한 사고, 이들의 경우 다시금 나를 남들로부터 받아들인 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교육시킨 그런 사고를 얼마나 경솔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제 것으로 만드는지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들 가운데 다수는 잘못되었을 뿐더러 더 고약한 사실은 우리의 시야를 흐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를 흐려놔서 더 이상 실체를 못 보고 남들 모두가 보는 것만 보는 거라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미래를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뭐가 시야를 남들이 그 열광하는 거 막 남들이 하지만 내 거를 못 찾고 그래서 내 거에 대한 시야를 가리는 게 남들을 위한 거. 남들 때문에 남들로부터 받아주는 사고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여기 그 일, 교육, 어른, 나이 든 삶. 요 5가지를 지금 새로운 이해로 이 사람은 책에서 써냈어요. 풀어냈어요. 자, 그 일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김영선님 일은 뭐죠? 일한다. 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생계수다. 생계수단 맞습니다. 생계수단입니다.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네. 그냥 다 이런 것도 그냥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임금노릇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돈을 받고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보수를 받은 대가로 정신적, 육체적 노력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 보수는 다시 본인을 통해서 다시
뇌에 부합하는 더 적절한 표현을 쓰면 뜻있는 이런 뜻있는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움직이고 자극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노동이고 일인 거예요. 네? 움직이고 자극하는 것, 움직이고 자극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일이에요. 다 일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고 밥 먹는 것도 일이고 차 마시는 것도 일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일인 셈인데 예, 일의 결과물은 겉으로 나타나는 작품으로서 생산물이 아니라 계속되는 자기 발전의 자기 완성 그리고 일하는 사람 안에 들어 있었지만 미처 드러나지 못하고 육성되지 못했던 잠재력의 발휘이다. 예, 일과 비교해서 자기 발전 잠재력의 발휘 인간적 완성에 더 어울리고 그럼으로써 더 중요한 일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체의 풍합, 삶과 일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는 처음에 주면 먹고 잠만 자고 누워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을 때 그 아이들은 뭐든지 다 빠르게 도전하고 반응을 받아들여야지만 성장할 수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기다가 일어서고 걷다가 뛰고 이거를 걔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게 일이었다는 거고 여기서 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살면서 누구를 가르친다, 내가 교육을 받는다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는 맨날 저도 한계 붙이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아는 만큼 애들이 큰다는 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체질이야 분명히 체질이가 있잖아요. 울타리가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걸 애들한테 다 보여주기에는 제가 너무 작은 그릇이라 그게 좀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218쪽에 보면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어른이 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관심의 보유 상태를 체험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그 송일국의 세 쌍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인한테 걔네들 교육을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체험을 다 해주잖아 아빠가. 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든지 다 해보고 특히 그 프로그램 뭐죠 제목이? 그 부모들 나오는 부모들 중에 슈퍼맨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모들 중에는 제일 도전적이면서 애들한테 교육적인 게 송일국 가족이에요. 딴 가족은 그렇게 밋밋해 교육이. 근데 이 가족은 뭐 만들기 내려 갔다가 군인 체험도 했다가 뭐 또 어디에 이게 뭐야 연극 그런 것도 했다가 가발도 써봤다가 노래도 했다가 드럼도 쳐보고 얼마나 많은 체험하는데 너무 축복받은 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부모가 또 그만큼 이게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송일국 씨가 그렇게 안 했으면 애들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될 텐데 송일국 씨가 관심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인삼종이 그거를 송일국 씨가 해내면서 애들한테 보여줬을 때 나중에 애들이 기억하면서는 진짜 대단한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진짜 대단한 부모라는 생각에 그럼 과연 나는 얼마나 애들한테 해줬나 얼마나 나는 해줬나 겨우 해주는 게 공연다니고 이게 뭐 눈 올 때 사진 찍고 은행 떨어질 때 사진 찍고 그거 너무 단순하지 않았나는 생각에 좀 이렇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교육하고 성적이랑은 또 별개입니다. 알죠? 성적이랑은 별개. 엄마가 부모를 보여주는 교육이 얼마큼 돼 있느냐, 산교육.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안에 막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지 살아계시니까 집안에 가훈도 쓰고 가풍도 쓰고 네이버들이 달랐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게 삶의 교육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엄마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떠받들어서 왕자 공주를 만들어 놔가지고 더 내가 물론
교육이 잘 된 부모들한테는 이제 부모가 대접을 받지만 요즘에는 애들이 더 상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른에 대한 이해. 어른에 대해서는 그때 기억 신날 들었죠. 그 박완순 교수님 거. 저는 사실 못 들었어요.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른이라는 세계가 참 무섭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유대와 독립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욕구를 조화시키는데 스스로 힘들게 곤란을 겪고 있답니다. 맞죠? 어른인데 어디 가서 내가 부딪혀야 내가 어른이라고 내 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 그다음 나 혼자로서의 독립하고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른인가. 어른의 행동과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나이 등. 나이는 먹고 싶지 않아도 다 먹고 선물로 주어져가지고 눈 뜨면 하루가 가고 그죠? 매일 선물이 와 있어요. 선물이. 근데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한 해 한 해 또 쌓이면서 반세기 이상을 살아가면서 아 진짜 나는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엄마들의 제일 뿌듯함은 자녀가 이렇게 컸다는 거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녀고요. 우리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그 우리가 뭐 222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 그 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남다른 태도, 열린 마음, 신뢰, 감사, 겸손, 신중,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한한 그 경험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무의식의 사람은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볼 때 나이 들면 우리 김성원 대표님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행복, 타인의 행복이 더 우선이다 싶고 이런 거.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여기가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열린 마음, 신뢰, 감사, 겸손, 신중, 관심 이게 지금 다 있고 그걸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침에 일찍 와서 고구마 싸고 사과 해놓고 준비 못하죠. 그죠? 그거 누가 만약에 각자한테 해보세요.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뭔가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그게 주인의식하고 와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지. 아니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럴 수도 있고 아 책도 오늘 뭐지? 좀 궁금해. 각자 나오시는 이유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기본에는 진성원 대표님의 그 마인드가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모임이 되는 건데 나이가 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이 들어서 추웠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서로 철없이 하는 행동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저 내가 어른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옛날처럼 어른이니까가 아니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지침서를 밝혀주는 거지. 네, 그게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 따라 안 할래? 이거는 요즘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왜 보면은 왜 그 주눅이 들려서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느낌 존경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이 들음에 대한 값어치와 의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가치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계속 남긴다. 이게 참 보면 그 224쪽 보면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쏘라는 사랑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세상과도 화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물론 내 감정이 우리 뇌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만 내 감정이 좋은 사람만 좋게 하는 교류를 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싫은 사람을 왜 부딪혀? 그냥 끊어.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끌어안고 가야, 다 사랑을 줘야 위에 살아갈 수 있고 풀 수 있다는 거. 그게 삶의 가치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진짜 사람 입장 보면 서로 기대고 서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절대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다 짝으로 주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주는 건데, 그 보면 삶이라는 것은 참 혼자가 외로울 수도 있어요. 물론 각자가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같이 손이받기 부르듯이 서로가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사람 10살이 10살이 다 다른 사람, 극히 드물고요. 특히 우리 천재라도 뭔가는 부족하겠죠. 근데 이제 부족한 서로가 만나서 서로의 장점을 채워주고 또 그 장점을 또 이렇게 높이 사주면서 불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다음 잠재력의 공동체에서는 잠재력을 계속 발휘를 하려면 229쪽에서는 그래요. 다른 공동체와 만나고 교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한 울타리 안에만 있지 말고 서로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조변희 선생님 같아요. 모임인데 어디까지 가셔서 다 배우시고 교류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32쪽에 보면 한 가정의 바람직한 정신이랑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로 단단히 결속시키고 가족들로 하여금 가족의 존재 이유를 현실에서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다시 말해서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고 이런 유대감으로부터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라고 자신을 너무 성장하게 하는 힘이 솟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돕는 거죠. 이제 엊그저께 수능 시험 결과표를 보고 자살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집에서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파트에서 그 가정에서 엄마가 무엇이라고 했을까? 아빠가 무엇이라고 했을까? 대충 나오죠.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대화가 너 점수 몇 점이야? 이거 같아요. 그 집안에서는 점수가 몇 점이야? 몇 등 했어? 뭐가 몇 개 틀렸지? 이거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그 부모들의 교육이 잘 돼야지 되는데, 물론 1등에서 나쁜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 100점 맞아서 기분 나쁜 사람 어딨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삶은 100점 맞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진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껴주고, 그 가정에서 사람으로 진짜 애로 봐줘야 되는데, 내 자식으로 봐줘야 되는데 점수 덩어리로 본 거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대리만족할 수 있는 도구로 봤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 학교, 기업 등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원래 의미와 목적, 애초에 형성된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거를 다시 일깨우기 바라고, 누구든지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생님들을 알게 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여기에서 또 만나고 했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학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깊이 사랑하며 가족들을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